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절기, 바로 대설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 대부분이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제 정말 겨울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겨울을 정말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계절로 저희가 좀 즐겨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겨울은 춥다 하면서 좀 움츠러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좋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겨울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이유, 좋아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겨울은 살이 잘 빠지는 다이어트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건데요. 혹시 갈색 지방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갈색 지방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방, 하얀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갈색 지방이 돌아다니면서 이 하얀 지방을 태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춥게만 있어도 조금 살이 잘 빠진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지금 좀 두껍게 입고 다니는데 감기가 이제 싹 나오면 약간 얇게 입으면서 이 갈색 지방으로 정말 다이어트가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겠네요. 네, 또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나요? 네, 이 겨울이 되면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잖아요. 좋지 않은 진드기나 해충이 많이 죽게 되면서 뭐 농작물 피해도 조금 최소화된다고 하네요. 네, 특히 저는 여름에 모기가 저한테만 와요. 그런데 이제 모기 없는 겨울이 참 좋은데 이렇게 겨울이 좋은 이유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투데이 전북에는 겨울이 좋은 이유 여러분들께서 또 숨어있는 이야기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그럼 12월 둘째 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 먼저 투데이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새만금을 축소해 만든 어린이 생태체험관이 군산에 들어섭니다. 군산시는 오식도동 3만 제곱미터터에 38억여 원을 들여 새만금을 축소한 형태의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를 오는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태 홍보관과 체험 놀이터 등을 갖춘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는 새만금과 인근 어린이 교통공원 등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가 기대됩니다. 태풍과 풍랑에 취약한 군산 비흥항의 항만시설이 보강됩니다. 군산시는 비흥항에 내년부터 3년 동안 국비 266억 원을 들여 어선들이 맞바람을 피해 드나들 수 있도록 방파제를 보강하고 저반시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흥항은 어선이 드나드는 입출항로가 곧바로 남쪽을 향해 남풍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군산시는 또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상가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닷물 수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내린 큰 눈으로 인한 전북 지역 피해는 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산과 익산 등 10개 시군의 대설 피해를 조사한 결과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모두 575건, 54억 원이 접수됐습니다.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지역별로는 김제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5일까지 관련 부처 시군과 함께 정밀 조사를 한 뒤 재난지원금을 확정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서류를 꾸며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부실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설업자에게 각각 59억 원과 27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전북의 모 농협 전 상무 51살 문모 씨와 모 수협 전 지점장 42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건설업자 44살 황모 씨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전북과 광주 지역 4개 금융기관에서 모두 434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금융기관 중앙회는 해마다 정기 감사를 했지만 불법 대출 사실을 대부분 적발하지 못했으며 지난 2013년 일부 불법을 밝히고도 관련자들을 정직이나 감봉 등 경징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북건축공사 감리업무운영위원회가 업무 대가로 받는 감리비의 기준 가격을 결정해 건축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북건축공사 감리업무운영위원회는 감리비 기준 가격을 미터당 9,000원에서 11,000원, 최저 가격을 150만 원으로 정한 뒤 회원 360여 명에게 이를 지키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비롯해 광주와 부산 등 8개 시도에 건축감리협회의 금지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겨울이 다른 계절보다 더 좋은 이유 하나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뭐 생각하셨어요? 바로 여름에는 옆에 이게 사람이 있으면 막 끈적끈적거리고 덥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이렇게 약간 쌀쌀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따스함을 그대로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이 겨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겨울에는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따스함을 더 고맙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겨울은 역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있으면 더 좋고요. 뭐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따스함이 나눠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난주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따뜻함을 파는 그 자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자리인지 지금 현장으로 가보시죠. 열두 살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 박정숙 씨. 아이가 등교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옷을 정리하는데요. 아침부터 어디 이사 준비라도 하시는 걸까요? 오늘 전북 맘솔릭 벼룩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들끼리 이제 아기가 다 크고 나면 이제 뭐 안 쓰는 물건이라든가 아기 인형, 장난감, 모자 등 여러 가지가 남잖아요. 이제 요즘 엄마들은 이제 잠깐 쓰니까 되게 깨끗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나눔도 하고 이제 판매도 하고. 4년 전 인터넷 카페 전북 맘솔릭을 통해 지역에 사는 엄마들과 인연을 맺은 박정숙 씨. 부매니저 활동을 하면서 육아와 살림 정보는 물론 뜻깊은 일도 같이 나누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전북 맘협동조합과 함께 여는 벼룩시장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엄마들이 자주 모이는 카페가 오늘만큼은 장터로 변신하는데요. 저마다 집에서 가지고 온 짐이 한가득, 손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생활 속에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하는데 회원과 비회원이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카페 회원이 아니더라도 전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벼룩시장을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2번째 참가하게 됐어요. 제가 먹거리를 팔고 있으니까는 가서 이렇게 시식도 시켜드리고 좀 겸사겸사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참여하게 됐어요. 아이가 커서 입지 않은 옷이나 신발은 기본이고요. 중고 가전이나 수공예품 등 파는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가격이 착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손님들도 늘었는데요. 이것도 요즘 여름이에거든. 살짝쿵 나왔어요. 이것도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까지 텐데. 작다. 다리 길이가 짧아. 그래서 즐거운 보물찾기가 따로 없죠. 엄마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안 쓰는 제품도 같이 나누고요. 만드는 것도 같이 만들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거는 8,000원. 세트. 세트 8,000원. 이거 아니. 수익금 일부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이는 벼룩시장. 엄마들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애기들 물건 무엇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훈훈한 정을 사고 파는 것도 잠시, 커피 한 잔에 수다꽃도 피웁니다. 벼룩시장에서 쇼핑을 하니까 좋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쉬는 것도 좋고. 전북 맘들의 숨은 재능을 나누는 자리가 한창인데요. 그다음에 반대결로 한 번씩 발라주면 돼요. 영화 캐릭터를 이용한 포토 석고 방향제입니다. 엄마와 아이의 추억까지 새겨지니 그 향이 더 진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즐겁고 좋았고 보람됐어요. 이렇게 나눔의 장이라는 게 이제 저희도 좋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좋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알뜰살뜰한 엄마들이여 다 모여라. 아나바다 운동으로 지역의 따뜻한 바람을 몰고 오는 전북맘 벼룩시장에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 JBM 벼룩시장, 이게 바로 엄마들을 위한 엄마들의 벼룩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이 맘솔릭 사이트에서는 이 벼룩시장 말고도 또 다른 활동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먼저 이 전북 맘솔릭 카페는 전북 지역에 사는 엄마들이라면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는 일을 보니까 벼룩시장 이외에도 육아에 관한 정보나 좋은 살림 노하우, 그리고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 봉사활동 등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북에 있는 엄마들 이제 전화 봉교정 아나운서는 가입이 안 아직? 돼요. 네. 안 되는데요. 아마 이 화면 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래 화면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전북 맘솔릭 카페 주소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주소로 접속하시고 가입하시면 전라북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그리고 이번 달 벼룩시장 공지도 함께 올라온다고 합니다. 전북에 사시는 어머님들이라면 꼭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31분 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봉교정 아나운서에게 네. 제가 또 질문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겨울 하면은 네. 대표적인 과일이 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겨울에 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겨울이 또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귤을 까먹느라고 손까지 이렇게 노래졌던 기억이 있는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겨울의 대표적인 귤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추운데 이제 이불 속에 딱 들어가지고 귤 딱 까먹으면서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이 우리나라의 1인당 귤 겨울철 소비율이 14.3kg이래요. 정말 많이 먹네요. 네. 이 좋은 귤에는 비타민 P가 함유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 면에서도 좋은 과일이 바로 귤인데요. 이번 코너에 또 귤처럼 새콤달콤한 영양가 가득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네. 자, 전국 방방곡곡 우리네 이웃들의 소식을 전하는 전국을 달린다. 오늘은 경상북도 성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누구? 내가 잘 모르겠다. 네. 방송국서 왔어요? 예. 싸먹 김장 채비하신 같구만이라. 아이고 허리야. 허리 좀 나서 좀 살 먹나. 뚜디는 팔에 기운도 없다. 옛날에 아버지 말 들었으면 이렇게 고생 알기인데. 무슨 말씀? 아버지가 공무원한테 시집 보내주려고 한 걸 나는 촌이 좋아서 농사 많이 짓는데 택해서 왔지만도. 그래 요새 생각하면 후회된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오만 거 다 하고 잡지 뭐. 하고 잡은 게 많아서 청춘 돌려준 데는 없나. 다 못 갔다. 마음 같아서는 청춘을 싹 찾아다 주면 쓰겠는디요이. 그것은 모든 게로 그 시절 그 추억 속으로 같이 마실이나 땡겨입시다. 산 아래 고만고만한 지붕들이 모닥모닥 못해 있은 게 다 한식구명이오이. 쌀 가지고 와. 쌀. 우리 농사 짓는 게니까 해가는 이 쌀이 짧아. 그래가지고 이제 해물라고 나중에 정신 해물라고 가오요. 다 같이 해서 드시려고? 예, 서로 이제 도와주고 하려고. 쌀이 없다면 그런가 봐라. 얼마나 좋아 이 쌀이 보이 햇살이라서 짧아 그때 짧아. 해놓게 진짜로. 한 개씩 잡수라고. 초코바이 하고. 응.
우왔다 해강 가는 길목마당 이바지가 아주 쎘네요. 복 줬어. 그거 잡수고 재밌게 놀이소. 시방부터는 날마다 일하고 해관으로 출근하실 거인데 인심들이 부져서 시한 내 양석 걱정할 일은 없겠어. 오케이 빼기. 요 집 저 집서 사람 따라 못한 것들로 한상 차림이라고 바쁘시네. 경상도 섬시장 보게 만나게 하시오니. 전라도 우리 딸이 있는데 뭐. 예? 우리 딸은 저 목포에 있는데. 목포에? 목포로 시집가 있어? 목포 유다선 앞에 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전라도 음식 참을 잘한단다. 음식 하긴 참 잘한데 이거 촌 음식하고 틀리더라. 하긴 잘한데 우리 딸 시동상 아니나 그죠 관계. 그거는 깻잎 이런 거 콩잎 이런 거 안 무여. 전라도 전에 잔치를 한번 갔더니만은 그거 뭐고 홍어회. 아이고 그걸 주는데 물 수가 있어야지. 음석도 간이 맞아야 맛이 나댔기. 유재끼리도 서로 간 맞춰가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경상도 전라도 사이 간도 이라고 맞춰가시게요. 비비고 비비고 볶고 비비고 볶고 비비고 삶고 비비고 잘한다 잘해. 볶고 비비고 묵자. 할매들이 비빔밥이 제일 맛있어. 맛있지 뭐. 자 양반들 한번 잘 싸보자. 자. 맛있지. 자, 내 손가락 아이요. 아이고 잘 자신다. 아이고 잘 자신다. 자, 한 숟가락 더 자시고. 뭐요? 고기 드셔야죠. 아니 난 또 요거 먹고. 아이고 잘 자신다. 에이 잘 자시 이쁘다. 아이고 이쁘게 잘 자시네. 비빔밥 맹이로 평상 오목조목 어우러져 살았는데요. 매운 사정 달래주고 꽃인정 더해가면서 맛깔나게 산답니다. 바깥 분들 모두 다 어지간히 가시고 여자들끼리 재미있게 놉니다. 복 많다. 복 많지? 복 터졌다. 복 터졌지. 할머니, 야. 뭐? 여 지금 캐벨 치즈 나왔다요. 야, 벌써. 좋아하시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요 옆집 할머니 내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나는 기노 혼자 하러 들어왔고 요 할머니 요 옆집에. 매일 걸음해가지고. 아재가 부산서 도시생활만 하다 귀농을 해놓은 게 농촌일이 서툴답니다. 근게 장삼떡이 하루 걸러 댕기면서 갈차주고 거들어준답니다. 저는 말로 나뉘지. 아들보다 더 잘해. 하도 나한테 잘하는 빼밀어. 그래서 내가 해줄 건 없고 이걸 채운다 하길래 그래 이래 내가 걷는다고 걷어요. 아이고 아직도 할머니 짱짱하고 말고지요. 나가 80세라도 아주 짱짱합니다. 짱짱하기는 뭐 응? 짱짱해. 오늘 욕 봤어. 저가 군부는 때가 뜨끈뜨끈하게 잡읍시다. 뜨뜻하게 좋지. 요런 군불 안 나도 대낮게나 떼는 것 같지만은 다 요령이 있는데요. 장상떡도 매운 연기 같은 시집살이 해가면서 배웠더랍니다. 이러고 불 빼고 보리쌀 빠사가지고 디젤밥 빠사가지고 나물 셀이 넣고 죽 끓여가지고 아들 좀 미고 어른도 챙기고 그래 살았어. 그렇게 저 아재 같은 자석 구남매를 키웠다네요. 어매로서 할 일은 다 했은 게 이만하면 따순 세상이다 하신답니다. 저기나 욕 봤어. 자, 네. 자 건배. 쭉 됐어. 아, 맛 좋다. 오늘
산중에 행복하여. 하면서 끄떡거리게 되고. 덕분에 우리도 행복했습니다. 할매 남은 세월도 늘 오늘 같으시기를 빌랍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 아이고 잘라. 어이구 수고하십니다. 추워지기 전에 김장채비 하시려고 무시 뽑으셨구만이라. 아이고 사람 꼬라지가 아니고 내야 뭐 귀신도 아니고 뭐 사람도 아니고 뭐. 아이고. 야 할머니 뭐 일 못한다. 허리가 아파서 뭐. 허리 수술했더만. 야 원래 가자. 야야 우리 집이라. 야 내려. 길가에 있네요. 야 내려가자 이제. 가게 하셔요? 예. 밥도 많은데. 그나 은토떡내도 부부가 정이 많아갖고 요 사람 저 사람 사정 봐준이라고 항상 마음 쓸 때가 많았겠는데요. 우리가 팔남매 내가 맞으라. 팔남매 맞은데 그 저만 출가 다 시고 아이고. 공부 시고 그래가지고 뭐 애무었다 우리 우리 할머니 애무었어. 옛날에 고생하는 사람은 뭐 어디 있는 신청시야에. 어이구. 이 시간 고생 많이 했어. 경상도 사나이 무뚝뚝하게 쌌더만 은토 양반 본께는 그것도 아니구만이라. 전화 줄라고. 만하님 고상한지도 알고 챙기기도 하시고. 싸우고 찌지게 해도 늙으면 영감 할머니 보이다. 부부가 이래서 좋은 게래. 늙으면 영감 할머니가 있어야 돼 서로. 그러더라 두 분이 여태 이래 계신 것도 큰 복이다 아닙니까? 근게 이왕이면 텔레비에 다정하니 나오게 나란히장 안 가보시오. 나중에 일로 와. 아이고 이거 앉아. 어또 먹을 수 있어. 텔레비 나온 게 좋아요. 좋지. 아이고 우리 나는 텔레비 봤으면 먹겠다. 그래 우리 웃고 맨날 즐겁게 살면 돼. 딴 거 없어. 웃고 뭐 맨날 그래 뭐 얼마 이제 앞으로 뭐 인생이 얼마나 남았노 뭐. 그동안에 뭐 우리 웃고 즐겁게 살면 돼.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 아이가. 그 정한 이치인데 웃고만 살아도 짧은 인생 그동안 못 따준 정 남김없이 나누면서 사셔요. 어이든 나누고 누구든 보듬어서 식구맹이로 대접하는 엄니들. 사람을 귀하게 보면 다 내 식구 같은 마음이 된답니다. 사람 사이에 금 긋는 법 없는 어르신들 맹이로 마음의 대문 헐쩍 열어놓고 살랍니다. 네, 경상북도 성주 금수면에 모여 사시는 이 어르신들 이렇게 마을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복작복작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추운 겨울이 뭐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겨울이 오려다가도 그 따뜻한 분위기에 한 발 물러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마을 주민분들께서 오순도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국을 달린다 이웃동네 마실돌기 경북 성주편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고장의 소식을 전하는 오늘의 화제 시간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투데이 전북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우리 지역 청소년 또 아동들의 일상을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부터 이제 3주 동안 항상 이 시간에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편 김고은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투데이 전북 전라북도에 있는 아동 청소년 돕기 제1편. 오늘은 무주에 살고 있는 명랑소녀 민경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낡은 슬레이트 집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민경이, 그리고 그런 민경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는 할아버지. 하지만 이들에겐 이 세상 그리고 이 겨울은 너무나 매섭기만 한데요. 지금 이 민경이 가족에겐 따뜻한 봄이 필요합니다. 무주의 하이디 소녀 민경이. 와, 눈이다. 둥글게. 동화 속 가슴 아픈 삶과 웃음을 꼭 닮은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무주 하이디 민경이를 소개합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깊고 깊게 쌓이는 무주의 산골. 이곳 중유마을의 한 조립식 주택은 6살 민경이와 할아버지의 보금자리입니다. 씻고 오늘 씻어야지. 일어나. 유치원에 갈 시간이 코앞으로 닥칠 때까지 할아버지 곁에서 뒹굴대는 걸 좋아하는 민경이. 1년 전 할아버지 손을 잡고 무주로 들어와 산골 소녀가 된 민경이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인데요. 1년 사이 몸도 마음도 껑충 자랐습니다. 아니야. 이렇게야. 한창 씻겨주고 입혀주고 엄마 손이 많이 갈 나이지만 민경이는 웬만한 건 혼자서 하는 게 더 익숙합니다. 딱 하나, 먹는 것만 빼고요. 생활비를 아껴 사놓은 초코우유. 이것마저 챙겨주지 않으면 쫄딱 굶은 채 유치원에 가버리거든요. 산골 소녀 민경이가 할아버지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유치원에 가는 건데요. 밤사이 소복하니 내린 눈에 오늘은 노래까지 절로 나오네요. 폭설이 내리면 꼼짝 못하는 산골이지만 이 정도면 다행히 유치원에는 갈 수 있으니 정말 딱 좋을 만큼 왔습니다. 유치원 버스를 보고 더 신이 난 민경이. 안녕하세요. 녀석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요. 아기 때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보육원에 보내서 작년에 2월 달에 데리고 왔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키웠죠. 어쩔 수가 없어서,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굴곡 많은 세월을 어떻게 다 말할까요? 젊은 시절 허리를 크게 다친 후 찾아온 가난과 가정의 위기. 고등학교를 중퇴한 아들은 공장에서 민경이 엄마를 만났지만 두 사람은 가난을 못 이겨 갈라섰고 민경이를 낳은 지 100일 만에 영아원에 맡겼습니다. 참으로 참 안타까웠죠. 그 많은 애들이 있는 와중에 참 저를 알아볼 때 참, 아, 이거 과연 이거 나를 어떻게 네가 나를 알아보느냐고 하고 쭉.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지만 늘 눈에 밟히던 손녀.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들른 영화원에서 품에 달려와 안긴 민경이를 차마 떼놓을 수 없었죠. 지가 아빠도 앞길이 막히고 제어도 그랬지. 역시 가난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서 후회되더라고요. 이렇게 참 버림을 받는가 싶어가지고 다짐했죠. 내가 키워주기로 열심히 키워서 사회생활을 하게끔 해주려고. 내가 살아있는 한. 민경이를 데려온 후 할아버지의 고민은 배로 커졌습니다. 지인이 빌려준 집에 둥지를 틀었지만 겨울이 일찍 찾아들고 봄은 더디 오는 산골에서 아이를 데리고 추위를 이겨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인데요. 보일러를 새로 놔줘가지고 이 나무를 떼질 못했죠. 그 전에.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거죠. 보유하고 있던 거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애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난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남아있는데 앞으로 들어갈 나무가 많죠. 그래서 대걱정이죠. 얼마 전에는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까지 받아 긴 겨울을 어떻게 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눈이 많이 오네. 몇 차례 걸친 허리 수술과 척추 협착증, 고지혈증, 당뇨병. 할아버지가 먹는 약은 매일 20가지가 넘습니다. 병을 또 이겨내야 되고 또 손자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하고 싶고 그러죠. 이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민경이는 알고 있을까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말괄량의 민경이가 요조숙녀로 변합니다. 리으려고 하면 되는데. 민경이는 또 여자아이다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미처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상황이 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할머니라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마음속 가득한 엄마를 향한 그리움, 그 마음을 다독여주는 유치원에서 민경이는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유치원 생활도 굉장히 밝게 잘 생활하고 친구들 교육관계에서도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교사로서는 정말 많이 고마운 마음이 크고 주변에 관심과 사랑이 더해진다면 민경이 생활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국 읍내로 나간 할아버지. 깊어진 허리 통증 때문입니다. 작년 봄 3번째 수술을 받았지만 민경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회복도 되기 전에 퇴원해 몸을 움직인 게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앉으세요, 연아. 수술한 지가 나쁜 데가 해결이 되고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좋아지셔서 제 생각에 좀 무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심하지 않았던 그 윗부분이 악화가 돼가지고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진 찍어서 이제는 수술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더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재수술, 하지만 손녀 민경이에게는 내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아버지, 물 나올게요. 얼른 갔다 와. 바로 와. 유치원에서 오면 해가 지기 전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민경이의 중요한 일과. 이 마을에 친구 없어요? 친구 없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놀이터도 놀아줄 친구도 없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산골 마을이 마냥 좋은 민경입니다. 단출한 두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 뭐 먹을 거야? 밥, 물, 김치, 3개만. 김치 물에 씻어줄까? 어지럽기만 한 냉장고는 오늘도 마땅히 먹을 게 없습니다. 한두 가지 반찬이 미한해 기초생활 수급비가 나오면 제일 먼저 민경이 우유와 간식을 사두는 할아버지. 그래도 초라한 식탁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냥 쌀은 나오는 거 먹고 또 주변에서 또 주었어요. 빨리 해줄게. 그런 할아버지 마음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반찬 투정 한 번 없이 물에 씻은 김치를 가장 좋아하는 민경이. 됐어. 김치 하나 놓인 식탁 위에서 오늘도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제가 할지도 모르고 또 남자로 하니까 뭐 어떻게. 남이 준 반찬, 보던 책, 입던 옷. 그 속에서도 민경이가 해맑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할아버지는 수술 걱정도 겨울 나기 걱정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시원해? 아이고 시원하네. 할아버지 어땠으면 좋겠어요? 머리 안 아프면 좋겠어요. 민경이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기고 기대는 법보다 홀로 일어서는 법을 먼저 배운 민경이. 그런 민경이가 가장 지키고 싶은 꿈은 할아버지의 손을 다시는 놓치지 않는 것. 그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무주의 하이디 소녀 민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니까 아주 밝고 예쁘게 잘 자란 것 같은데 화면을 보니까 우리 민경이 할아버지가 척추관 협착증을 또 앓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민경이 할아버지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사실 작년에 3차 수술까지 받았지만 민경이가 걱정돼서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퇴원을 하는 바람에 건강이 더 악화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네,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할아버지,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손길이 꼭 필요한 민경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가슴이 좀 메어졌는데요. 게다가 지금 또 민경이네가 살고 있는 이 낡은 슬레이트 집도 좀 문제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슬레이트 집도 지인이 무료로 임대를 해줘서 살고 있는 건데요. 집을 비워달라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께서 사정을 해서 당분간은 지낼 수 있게 됐지만 이게 상황이 언제까지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한 상태고요. 여기에 올겨울날 땔감 나무도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민경이와 할아버지가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이대로 놔두면 이제 민경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민경이 할아버지께서 앓고 계시는 이 척추관 협착증이 더 심해지면요, 할아버지께서 민경이를 돌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경이는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민경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불안해하고 무서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여기다 집까지 불안한 상태여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여느 또래 그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밝고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민경이, 그리고 또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또 아픈 몸으로 민경이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할아버지 보니까요, 이분 좀 우리 작은 도움이 이분들에게 좀 뭔가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후원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 작은 손길 하나가 우리 민경이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민경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게 많은 분들의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소식은 김고은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내일 투데이 전북 먼저 투데이 안테나에서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서 자원봉사왕 선발대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길에서 만나다에서는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고향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지역 분산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